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병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해외선물 실전매매 응용편 패턴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특히 이제 제가 자주 나오는 패턴들 준비해서 요약해서 가져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 분석이란 이제 앞전에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흐름이 일정한 규칙 또는 형태로 나타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패턴의 지지나 저항 추세의 흐름을 통해서 방향선을 이제 판단하는 데 용이가 한데, 방향성뿐만 아니라 진입가, 손절가, 청산가 잡을 때도 이 패턴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매매를 잘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숙지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5가지 패턴 정도가 있는데, 그 패턴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더라도 대략 시장의 흐름이 이제 곧 터지겠구나 또는 터졌구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조금 더 빨리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자주 나오는 패턴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전에 그 기초교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5가지 특히 이제 세기상각 패턴,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쌍고점, 쌍바닥, 쌍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 2번, 3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세기상각 패턴, 이거는 시장의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 수렴을 발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기상각 패턴이 패턴 중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고,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거의 빠르면은 일주일에 거의 한 5번 다 나올 때도 있어요, 5일 동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봉뿐만 아니라 분봉에서도 모두 접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세기상각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진다. 즉 메이저들의 힘겨루기 싸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세기상각 패턴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응축이 되고요. 응축이 되고 나서 위로 터질 수도 있고 아래로 터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위로 터진다 그러면 엄청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아래로 터진다 그러면 엄청난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세기상각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이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가 점점 이제 축소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대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트라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일봉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저점과 고점의 맥점을 잡고, 고점에서는 매도, 저점에서는 매수, 또 이제 저점이 다시 오면은 매수, 다시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서 매수 대응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촘촘하게 되면서 여기서는 도저히 어디에 튈지 모르는 위치까지 오게 됩니다. 요때 가서는 조금 관망을 한 게 좋아요. 극수렴 구간이라고 보통 하고, 여기는 이제 점점 수렴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이런 구간은 완전히 이제 극수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수렴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수렴할 공간도 없다, 즉 조만간에 어딘가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예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위로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앞전에 이 고점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의 기울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밑으로 터졌다면 매도로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극수렴 구간에서는 바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기상각 패턴에 선을 그어놓고 이 세기상각 패턴의 위가 뚫렸다, 그럼 그때 가서 눌림시 매수 대응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래쪽으로 뚫렸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올림시 매도 쪽으로 대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시 차트를 이제 한 개씩만 일단 갖고 왔는데, 좀 더 디테일한 것은 이제 제 유튜브 또는 이제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세기상각 패턴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골드 차트인데, 골드가 이제 2020년도 8월 달부터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은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고 저점은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지그재그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극수렴을 만들게 되고, 이때 당시에 이제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조만간 골드는 터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었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선보다 전반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매수, 2000포인트 넘어간다. 또 이제 이게 밑으로 내려치면서 이게 60일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60일선인데 만약에 60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다가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크게 터져 버렸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보면은 60일선이 무너진 거 보이시죠? 특히 요때 이제 급락을 하실 때 여기를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은
완전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장대 음봉. 어마어마한 장대 음봉인데 이때 하루 만에 거의 한 700에서 800틱 정도의 급락이 나오면서 이 세기상각 패턴의 저점을 한 방에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알겠죠. 아, 이제 골드는 밑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기상각 패턴에서 밑이 뚫리니까 보세요. 지그재그 가다가 밑으로 뚫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61선 이렇게 가는 것을 올라가면서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세기상각 패턴에서 이 교차 지점이 있어요. 이 꼭지점 보이시죠? 이 꼭지점을 하나의 선을 그을 수가 있거든요. 이 하나의 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 교차 지점 자체가 하나의 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보면은 61선을 살짝 이제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때 당시 오히려 매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여기 수렴 패턴 보이시죠? 수렴에 요 수렴 라인을 그었을 때 요거를 만약에 돌파하면 요 위치가 얼마였냐면 거의 1960포인트 정도 됐었거든요. 이걸 만약에 강하게 또 돌파한다? 그러면 얘는 진짜 그때 가서 매수다. 그렇지만 지금 요 61선 돌파했다는 것은 약간 페이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일단은 매도를 유지해라. 왜냐면 이런 패턴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봉뿐만 아니라 일봉에서 그리고 일봉뿐만 아니라 분봉, 주봉 다 나와 이게. 근데 분봉에서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분봉상에서.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보통 데이 트레이딩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거의 많으면 일주일 내내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꼴로는 거의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도 이게 접목 가능한 전략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고점 매도 플레이가 되게 좋았었고요. 특히 여기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쌍바닥 패턴 잠깐만 설명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면서 앞전의 저점과 121선의 그 교차 지점 이 교차 지점에 매수 라인이 또 생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패턴만 잘 활용을 하시면은 쐐기상각 패턴에서 이 매도 포인트, 매도 이후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펼치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요 저점 매수 같은 경우 앞전에 이 캔들 보고 요거에 저점 매수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특히 중요했던 것은 바로 여기 지점입니다. 여기 지점은 보세요. 앞전에 저점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121선과의 교차 구간이 생기는 구간이 바로 이 121선이에요. 여기서 매수 대응이 가능했었죠. 왜냐면 흐름이 쌍바닥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뒤에서 이제 쌍바닥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도 지금 잠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쐐기상각 패턴의 교차 지점이 하나의 매도 자리로 보일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쌍바닥 패턴을 이용한 저점 매수 대응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앞전의 고점을 쌍고로 볼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을 또 한 번 더 노려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기억을 하시고 응용만 하신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기술적 매매가 가능하다. 뉴스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뉴스 같은 경우도 이 차트는 먼저 차티스트 애들이 이제 차트를 먼저 만들어 가면서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애들이 붙어가지고 보고서 같은 걸 또 만드는 미국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먼저 그려간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해외 선물에서 특히 골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전 세계 메이저들이 다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약간 공식처럼 거의 따박따박 맞아떨어지는 라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패턴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쐐기상각 패턴이 정말 중요한데 이 에너지가 응축될 때는 조만간 이제 곧 터지겠고 그러면 그 터지는 방향으로는 어마무시하게 터지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갑자기 뭐 장대 양봉 나면서 이렇게 돌파한다 이런 경우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쐐기상각 패턴 나오고 터진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만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쌍바닥 패턴이나 쌍고 패턴 이런 라인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봉뿐만 아니라 분봉에서도 이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좀 배우셔가지고 조금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연습을 계속 하셔야겠죠. 그렇게 습득하고 눈에 익히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 패턴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데 세기보다는 덜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주가의 고점에서 발생하는 하락 반전 신호로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어깨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앞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이론인데 주가가 머리와
좌어깨, 우어깨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아 이제 단기간에 고점이 나왔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발생이 되면은 앞전에 이 저점 매물대를 하나의 진입 포인트로 볼 수 있고 앞전에 이 고점을 매도 자리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고점이 돌파가 된다면 앞전에 이 머리 부분을 두 번째 매도 타이밍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초급편에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릴 때 와, 이 차트 안에서 여러 가지 패턴이 지금 다 보이거든요, 저는 다 보이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일단 요거라도 조금 마스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이 어깨가 꼭 동일선상의 어깨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21선과 여기 21선의 저항 이평선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위쪽에 이평 저항대들이 조금 이제 나열이 되어 있을 때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헤딩 맞고 더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의 이 어깨보다는 조금 아래쪽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이제 변수들이 나오는 차트 위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실전 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변수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이제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참고로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21선을 자꾸 터치를 해버려요. 21선을 터치하고 살짝 무너뜨린 척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21선을 살짝 터치하면서 내려간 척 하다가 올리고 또 내려갔다 또 올리고 하죠. 요 61선인데 여기까지는 얘들이 못 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자꾸 21선을 터치를 하지? 그러면은 이제 한 번은 좀 눌러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고점을 찍고 급락을 하는데 요때 당시에 이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평선을 보면은 데드크로스가 요 구간에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이미 된 상태에서 밑에서 시작을 하더라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에서 제가 저희 멘토십 회원님들께 매도 자리를 좀 잡아드렸었어요. 이때 당시에. 매도 자리를 잡아드렸었고, 이때 진짜 급락을 하면 최대 61선까지도 예상이 된다 했었는데, 이게 이틀 만에 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이틀 만에 갈 줄 몰랐어. 중간에 다 팔았어요, 근데. 중간에 다 팔고 61선 내려쳐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얘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드앤숄더 패턴의 모습을 좀 만들어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까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왜? 61선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올라가면은 얘들은 여기 21선과 11선 데드크로스,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났죠. 여기 공간을 돌파를 못하면 얘들은 또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 걸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갔으면 좋았는데 좀 더 앞에서 11선 맞고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나마 우리는 이 11선에서 매도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냈었는데 만약에 21선에서 매도 대응을 기다렸다면 체결이 안 되고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간에 이때 당시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페이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었었고 게다가 이평선까지도 데드크로스의 역배열 패턴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반등의 한계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121선 지지받고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횡보하고 있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미리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내려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평선까지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헤드앤숄더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낮은 헤드가 나오겠죠. 물론 키가 똑같은 헤드나 좀 더 높은 헤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요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나는 매도만 볼래 아니면 매수만 볼래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매매를 원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특히 일봉에서 해석을 빨리 하시면은 그냥 분봉선에서 그냥 반등심에도 계속 이렇게만 때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갔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목선 보이세요? 여기 목선에서 반등 나온 거 보여요? 자, 이 목선에서는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매수 자리를 목선 라인에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앞전에 이 고점을 좀 더 활용한다면 원래라면 여기쯤 매도가 좋은데 앞전에 여기 11선과 21선 있으니까 여기쯤에서는 좀 꺾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목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래쪽에
121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목선 첫 번째 매수 지점이 좋았지만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여기 1번 구간보다는 121선 라인에서 저점 매수 대응이 가능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스윙 매매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바보 아니고는 다 들어가야죠. 이런 자리들은 121선을 무조건 준 자리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뿐만 아니라 패턴도 같이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부터 좀 확실히 좀 익혀놓고 계시면은 훨씬 더 좀 더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헤드 숄더 패턴 이건 반대인데 그냥 주가의 저점에서 이제 그냥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저점에서 이제 보통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헤드앤숄더 패턴의 반대인 역헤드앤숄더 패턴 이는 상승 추세의 전환을 암시한다. 바닥권에서 보통 자주 나오고 고점에서 이거 나오면 그냥 페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올림식 넥라인을 저항선 대응을 하면 넥라인을 위로 이탈하면 주간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목선, 뭐 넥라인 뭐 이렇게 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시 매도가 대응 가능하고 여기 올라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수 대응이 가능합니다. 목선에서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61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쌍바닥 찍고 올라가면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크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역헤드앤숄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진짜 와, 이거 제가 지금 보면 이게 지금 9월장이죠. 이게 10월장이잖아요. 이 10월장이 진짜 이게 쉬웠었는데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좀 수익 많이 냈었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61선에서의 반등을 한번 기대했겠죠. 여기 61선입니다. 61선에서 반등을 기대했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예상대로 21선 저항이 나왔고 11선에서도 저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는 매도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넥라인이죠. 넥라인을 살짝끔 깹니다. 살짝끔 깨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꼬리가 계속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건 캔들 편에서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저점을 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캔들은 바로 요 두 캔들이 진짜 중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때 당시에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요때 첫 번째 캔들 나올 때 보시면은 바로 여기 캔들인데 요 첫 번째 캔들이 진짜 일단 첫 번째 저항선 3개를 다 뚫어버려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61선, 11선, 5일선 돌파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양봉이 진짜 중요한데 요거는 마지막 21선을 뚫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저항선을 뚫었다는 거죠. 마지막 저항선을 뚫고 어떻게 됐죠? 얘들이 횡보를 살짝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횡보를 하지만 여기 아래 이평선들을 하나의 지지선으로 보면서 절대 안 깹니다. 절대 안 깨면서 유지를 시켜요. 바닥권을 유지를 시켜. 그러면서 위로 들어올렸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 플레이 가능했겠죠.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람 눈이 달렸으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앞전 저점보다는 좀 더 높죠. 보통 진짜 배기 헤드앤숄더나 역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역헤드앤숄더는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 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에서는 두 번째 어깨가 첫 번째 어깨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생기겠죠. 바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 매집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아예 여기서 매수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는데 물론 여기도 잡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잡냐면 요 앞전에 이 캔들 매물대 있죠. 요걸로 잡는 거예요. 원래는 요걸로 잡아낼 수가 있고 이거는 캔들 기법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돌파되고 눌림목 자리이겠죠. 이것도 물론 앞전에 캔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건 이평선 플러스 패턴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 자리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가는 포인트들은 보통 이제 어떤 포인트들 들어가냐면 이런 매수 자리나 이런 매도 자리들 그리고 앞전에 캔들 패스하고 요런 캔들의 이 앞전 캔들 1번, 2번, 3번 캔들 보면은 1번 캔들 보고 2번에서는 저점 매수 올라갔다가 여기선 단기적으로 매도 볼 수 있거든요. 11선 저항이 처음에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쌍바닥 패턴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요런 시점을 무조건 그냥 장중 플레이를 매수로만 간 겁니다. 요런 구간에서는. 그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여기서 매수 플레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회된 숄더 패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 상승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나중에는 반등을 하면서 얘들은 15,000포인트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요렇게 이제 흐름이 나타났었죠. 결국 우리가 봤던 구간은 역시나 헤드앤숄더 패턴이었고, 내려왔지만 앞전에 이 저점 라인들을 지켜가면서 쭉쭉쭉쭉, 지금 이거는 이제 2021년 초인데 지금 15,000이 넘어갔어요. 알고 보니 여기가 저점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 그죠? 알고 보니 저기가 저점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런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중장기 흐름은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겠구나. 앞으로 매수가 나오겠구나. 그럼 난 매수만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중간중간 단타 매도해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매도했다 이게 막 정신없다. 그러면은 나는 뭐 한쪽 매매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쌍고점 패턴, M자 파동 패턴 뭐 이렇게도 얘기들이 나오는데, 주가의 고점에서 발생하는 하락 반전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아까 헤드앤숄더 패턴과 비슷한 이제 고점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다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이 정도는 쌍고점 패턴이랑 뭐 단기 고점에서 두 차례 저항을 받고, 두 차례 저항을 받고 이제 두 번째 파동에서 지대로 내려가는 거겠죠. 앞전에 1차 지지선을 2차 지지선에서는 더 깨고 내려가는 그런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점을 찍고 눌림을 준 저점을 하향 돌파해줘야 주가락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끔은 이제 고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이 두 번째 지지받고 또 올라가면서 또 세 번째 고점 갈 때도 있어요. 이건 완전 그냥 횡보 박스장이겠죠. 네, 이런 경우보다는 지금 이런 게 고점에서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좀 들어봤고요. 장주 고점에서 두 차례 고점을 찍고 눌림목 파동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매수는 놓칠 수 있어요. 여기 매수는. 왜냐면 여기에 저점인지 고점인지 모르잖아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요때 매도는 진짜 여러분들 손절을 한번 짧게 10에서 20틱이나 잡고 일단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저항이 어느 정도 나와버렸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15포인트, 그리고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몇백 틱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런 구간이 왔을 때는 매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일단 지지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살짝 먹고 빠진다면은 앞전에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갔던 그 위치를 하나의 매수 플레이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게 보면은 장대 연봉으로 깨진 거 보이죠? 이렇게 깨져버리면 이제 여기 매수 자리가 이제는 매도 자리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 자리가 무너지면은 매도 자리 바뀌고, 그 다음에 매도 자리가 돌파된다면은 이거는 매수 자리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고점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헤드앤숄더 패턴, 그리고 M자 패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볼 수 있는 게 쌍바닥 패턴인데, 이건 W자 패턴, 주가의 저점에서 발생하는 상승 반전 신호다. 자, 역회된 숄더 패턴과 W 패턴이 저점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놈들은 무조건 강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 패턴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W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요런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앞전의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애들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점이 있어요. 이런 쌍방향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더 높은 애들이, 좀 더 낮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요 앞에 두 개 패턴이죠. 요 두 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패턴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전의 저점을 더 내려갔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는 올라간 척 하다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추세가 알고 보니 하방 추세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요 패턴은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요 앞전에 이 거의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을 한 애라든지, 또는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좀 더 위에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요 저점까지는 안 기다리고 난 더 앞에서 잡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쌍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매수만 대응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쌍바닥 패턴이 첫 번째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는 매도 세력이 생각보다 많이 몰렸구나 생각을 하시고 매수 대응을 하시더라도 조금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거를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적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쌍바닥에 대해서만 좀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예시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에 저점에서 두 차례 저점을 찍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앞전에 이 고점이 저항이 됐겠죠. 저항이 됐는데 이게 두 번째에서 역시나 또 한 번은 윗골이 나온 거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그 M자 파동도 그렇고 W 파동도 그렇고 이렇게 두 번째 오는 시점 같은 경우 일단 브레이크 걸리고 시작을 해요. 브레이크 걸리는데 이게 뚫렸다. 자, 보세요. 뚫려버렸죠. 뚫리고 나서 어떻게 흘러가죠? 저항선이 나중에는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타난 거죠. 이런 식으로도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이것 많이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5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5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고 쐐기상각 패턴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이렇게 헤드앤숄더, M파동, W파동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면 솔직히 더 많은 패턴도 많아요. 더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이 5가지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요. 이 5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시더라도 정말 큰 도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전 시간에서도 알려드렸던 캔들이라든지 이평선 그리고 패턴의 그 기초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보시고 이 응용편까지 여러분들께서 마스터를 하시면은 실력은 훨씬 더 일취월장하실 겁니다. 자, 이상 볼륨 스토퍼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자료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